네, 지금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거세게 비가 내리는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임 회원들이 임대차 3법 위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자, 이 집회를 주도했던 당사자 한 분 연결해서 먼저 입장 들어보겠는데요. 인터넷 카페입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의 이형호 사무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이 충분히 그 많은 실제 집주인이든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 분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하고 네.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의도 충분히 거쳐서 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이게 너무 뭐 이게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재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음, 지금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뭐 물난리가 나고 난리인데 이런 거는 음, 급하게 처리하되 음, 부동산 이 문제는 천천히 해도 될 일을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현실도 모르면서 처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어떤 점이 뭔가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었는데 뭐 전세보다 뭐 월세가 좋다,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음, 여기저기서 댓글이나 그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예. 무슨 월세가 더 좋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음, 단편적인 거 한 가지만 봐도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주인공은 이제 우리 사무국장이 다음에 인터뷰할 예정이니까요. 또 좀 기울여 주시고요. 너무 네네. 급하게 처리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근데 임대 이러면 이런 네 질문을 한번 좀 말씀하세요. 드려볼게요. 뭐냐면 네. 임대차 3법 이제 그 개정 방향이 이미 나오니까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전세나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피해가 네. 고스란히 임차인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사실 속도전을 했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거든요. 이 점은 좀 고려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이 소급 적용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소급 적용을 다 하다 보니까 음, 뭐 계약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음, 현재 계약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카페는 지금 6.17 규제 피해자 카페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음, 이번에 이제 집회가 벌어진 게 6.17 피해자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리고 임대사업자 카페가 있고 임대차 3법 반대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예, 네, 이 예. 세 개 단체가 같이 그 힘을 합쳐서 이 집회를 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 엄밀히 따져서 이제 저희는 6.17이고 음, 근데 6.17이 지금 인원수도 뭐 12,000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고 음, 활동도 제일 활발해서 여기에 많이 모여 계셔서 임대사업자분들도 계시고 뭐 네. 임대차 3법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음, 전문성은 임대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반대 이제 이런 음, 쪽 카페가 될 텐데 네. 이 임대차 3법 이전에 벌써 6.17, 뭐 7.10 이런 대책 발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2번의 지금 정책 발표들 때문에 그 뭐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 네. 임대차 3법도 계속 지금 발표할 때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임대차 3법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6.17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소급 적용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글칠은 그렇죠. 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혜택 주다가 이 혜택을 다 걷어들인 것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이 가장 많으신 거고요.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는데요. 네. 혜택이 없어지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리면서 음. 세금 폭탄을 맞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집을 팔아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네. 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정말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자본 잠식 통해서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음. 이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예. 집을 팔면 해결이 되는데 네.
이분들이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강남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팔기가 쉽죠. 쉽게 파는데 근데 이분들 지방이라든지 대부분 그 외부 지역의 빌라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놔도 세를 내놓으면은 잠깐 살 거기 때문에 그 세를 내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판다고 했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퇴로를 그러니까 열어줘야 되는데 전혀 열어주지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강남점이라면. 예. 그러니까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퇴로는 막아놓고 이제 그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 규제의 핵심은 세금 폭탄이 되는 거고. 그럼 어쩌란 그렇죠. 말이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도저도 못하게 해놓고 예. 뭐 팔라 그러면 팔겠다. 예. 심지어는 그러면 LH에서 사줘라. 그랬는데 LH에서도 이거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안 사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냥 죽으란 얘기죠. 집 갖고 있고 그 상태로 그냥 세금 냈다 죽으란 얘기죠. 그냥 앉아서 결국은 파산밖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길이 없다 이런 문제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네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정부에게 요구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일단 잠깐 지금 하려고 했던 거를 일단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예. 모든 부분 1가구 1주택을 주장하는 건데 네.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불가능한 거죠. 그 모든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도 뉴스를 보고 이제 또 인터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세를 살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이제 애들은 커나가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분가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나하고 내 남편이 살 집은 작은 또 두 사람이 사는 15평이면 충분하다고 쳤을 때 그 집을 소유한 건 내 집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 살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당장은 나는 내 집이 분명히 사놓은 게 있지만 전세를 통해서 지금 당장 애들이랑 살아야 되니까 30평에 전세를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예. 네, 그러면 내 집을 분명히 놔두고 자기 집은 분명히 있으면서 왜 전세를 살아서 자기 집을 돈벌이 하려고 돈벌이 하려는 그 투기 수단을 왜 갖고 있냐 이런 논리인데 완전히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잠시 내 자식들과 함께는 잠깐 그렇게 살았다가 정말 내 집에 나중에 들어갈 그런 그렇죠. 생각인 건데도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편협한 사고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 네.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내지 또 방 개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집을 전세 놓고 이제 다른 데 이제 그 전세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네. 그와 정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투기성이 농후한 갭 투자나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눠서 다른 그렇죠, 대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말 그대로 보면은 뭐 양도세라든지 진짜로 거기에 대해 소득 부분 네. 이루어진 부분을 따지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를 나눌 때도 지역별로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것도 정말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정말 시골에는 한 채 아니면 뭐 수도권에 한 채 네. 이런 부분들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 채니까 이렇구나.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급하게만,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열 생각이세요? 집회를 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네. 지금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그 세 개 카페가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카페 회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점점 외부에서 뉴스 보고 왔다는 나는 이런 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예. 그분들이 집회를 계속 해달라고 오히려 예. 저희를 그런 부분이라서 집회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그렇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의 이형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